부처께서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는 자세로 잠을 잘 하십니다. 이런 자세로 자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주무셨죠, 이게.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자면 자세 자체가, 일단 신체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한 자세입니다, 이게.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무리도 덜 가고, 옆으로 누워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허리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잠을 좀 적게 자도 보면 명상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피로가 풀리는 이런 자세거든요. 막 눕다 보면 아주 깊은 잠에 들어서 오래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까지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자세로 부처님께 자라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주무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 해보면 좋죠.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제 자보고 이게 도움이 되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고 내가 내 몸에도 좋고 잠을 좀 적게 자도 피로도 잘 풀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불편하다 이러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명상의 원리를 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본인이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적용을 해봐서 나한테 예를 들면 이런 잠자는 자세가 됐든, 또 운동이 됐든, 생활에 하여튼 어떤 습관이 됐든 이런 것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명상에 도움이 되면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맹목적으로 이걸 가지고 여기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수준도 다 다르고. 근데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수준에 맞지 않은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 명상의 원리랄까 그런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적용했을 때 현재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을 때 이게 명상이 잘 된다면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펴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양한 가르침들이 보면 왜 가르치느냐 하면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저런 방식으로 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이렇게 접근해보고 또 이게 또 잘 안 되면 또 다르게 접근해보면서 이러면서 이 명상이 잘 되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이런 실험정신이랄까 탐구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현재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틀에 맞춰놓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에 맞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르침 근본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을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수가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수가 고음을 엄청 잘 낸다. 고음만 계속 낸다고 생각해요. 그 노래가 듣기 좋겠어요. 때로는 고음의 강점이 고음을 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아주 속삭이듯이 이렇게 불러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가성을 가지고 불러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진성으로 확 질러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적절할 때 적절한 테크닉을 써야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다 그 테크닉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적절할 때 써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침도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적절한 상황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 경험이랄까 또는 여러 가지 실험 정신을 통해서 자꾸 그 시도해보고 또 거기서 경험을 얻는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놓아버리는 훈련을 시간 내서 따로 한 후에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놓아질까요? 결국은 이게 그 우리 명상하는 때 시간하고 명상할 때의 마음하고 일상의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이 마음이 이 마음이고 명상할 때 이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명상할 땐 장애가 일어나고 명상 안 할 땐 장애가 안 일어나나요? 다 일어난단 말이죠. 똑같이 적용시킬 거였습니다. 원리가. 명상할 때 일어나는 장애 또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들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한다면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보면 지혜를 가지고 막 내가 장애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명상을 좀 더 퇴근하고 나서 명상을 할 때 장애가 많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상이 훨씬 쉽게 되죠. 또 명상하는 시간 매일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명상한다면 이걸 통해 생긴 지혜랄까 산매가 바탕이 돼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장애들을 좀 더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상과 그 명상하는 시간들 이것들을 그렇게 차별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죠. 이제 일상에서도 명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